비문학 8강 강의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저번 시간과 저저번 시간에 걸쳐서 배와 잠수함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렇죠? 그것은 이제 양력이라고 하는 어려운 개념이 나왔었죠. 여러분 눈치챘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동수단에 관해서 지금 제가 쓰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 잠수함. 그럼 오늘은 뭘까요? 바로 비행기입니다. 오늘 비행기에 대해서 비행기가 어떻게 뜰 수 있는가 그 원리에 대해서 강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배 할 때 뒤에 있는 타 강의에서 배에 타라는 게 있어, 방향 타라는 게 있었는데 그 타에서 이제 양력이라는 개념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양력이라는 것은 어떤 그 물체가 기체라든지 액체 위에서 나아갈 때 그것과 이 나아가는 방향과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양력이었죠. 오늘 이 비행기에서도 양력이라는 개념이 도입이 됩니다. 왜냐하면 비행기도 이 기체라는 곳에 그 기체 안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개념들을 잘 가지고 오늘 수업도 듣는다면 비행기 원리를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를 못타고 여행도 못 가고 있지만 나중에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서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엄마 아빠 또는 친구들 여행을 떠날 때 그때 비행기가 이륙했을 때 엄마 아빠 친구들아 이거 비행기가 뜨는 원리를 아느냐 하면서 이제 양력의 개념이라든지 오늘 선생님과 얘기하는 어떤 다양한 어떤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이 설명해 준다면 엄마 아빠나 친구가 여러분을 달리보겠죠. 자,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항공역학과 항공기 날개의 기술적 원리입니다. 제목이 좀 거창하죠. 거창하더라도 선생님과 함께 수업을 하면 이 내용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무거운 항공기가 그렇죠. 정말 무겁죠. 배도 저번에는 무겁고 그랬는데 이런 걸 어떻게 뜰 수 있느냐 이런 거죠. 정말 신기하죠. 무거운 항공기가 하늘에 뜰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했죠. 선생님 이미 오랫동안 강의했다시피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했어요? 바로 여러분 그렇죠.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이런 무거운 항공기가 어떻게 뜰 수 있을까? 여러분도 궁금하죠? 무엇일까? 문제를 제기하면 항상 말했다시피 동기 유발, 호기심 유발, 주의, 집중, 그리고 앞으로 나올 내용 제시. 앞으로 나올 내용이 뭐라는 겁니까? 이런 무거운 항공기가 어떻게 하늘을 뜰 수 있느냐? 이 선생님이 서두에 스포했지만 양력 때문이에요. 양력. 그 이유는 날개의 단면 모양인 익형이라고 하면 날개의 형태라는 뜻입니다. 날개 입자의 형태 써가지고 날개의 형태예요. 날개의 형태를 통해서 날개의 윗면과 아랫면 사이에 기압의 차이를 만들어 위로 밀어올리는 힘, 위로 밀어올리는 힘.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오늘 선생님 설명할 양력이라는 개념입니다. 양력. 알죠? 없기 때문에 이 힘을 양력으로 한다 나와있죠. 바로 뒤에 나오네요. 그렇지? 그러면 양력이라는 것은 이제 날개 있는 아랫면의 기압의 차이를 이용한다고 했는데 이 기압 차이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알아둬야 할 게 있어요. 바로 베르누이의 원리. 자, 이 베르누이의 원리는 뭐냐면 이따 뒤에 설명하겠지만 어떤 그 유체는 흐르는 어떤 액체라든지 기체를 말하는데 액체나 기체를 유체라고 해요. 흐를 유자를 써가지고. 근데 이 액체 기체가 흘러갈 때 빨리 흐르잖아요. 그러면 압력이 낮아집니다. 반대로 속도가 느리잖아요. 그럼 압력이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압력과 속도는 반비례한다는 것을 밝혀내는 원리가 베르누이의 원리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제 미리 또 얘기하자면 날개라는 것이 이제 위쪽은 공기가 빨리 올라요. 그래서 속도가 빠르니까 압력이 어떻습니까? 낮아요. 그리고 밑에는 공기가 위쪽보다 느리게 흐르거든요. 날개 아래쪽은. 그래서 압력이 높아요. 그러면 압력이라는 건 여러분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가거든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여러분 풍선 생각하면 돼요. 풍선을 불었어요 우리가. 그럼 풍선하는 압력이 어떨까요? 엄청 빵빵하죠. 그러니까 압력이 세요.
그럼 풍선 안에 있는 이 공기는 어떻게 합니까? 밖으로 빠져나오려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풍선을 많이 불다 보면 낙이 터져버리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풍선 안에 있는 그 압력이 너무 세가지고 이 고무를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기라는 것은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비행기 아래쪽은 압력이 세고 비행기 위쪽은 압력이 낮죠. 그럼 압력이 높은 데 낮은 데로 이동하려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 갖고 이 밑에서 위로 올리는 거죠. 왜냐하면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이 하니까 이 공기가 끌어올리는 거예요, 비행기를. 그래서 떠오르는 겁니다. 미리 얘기를 다 해버렸는데 아무튼 그 베르니의 원리를 생각해 보면 왜 비행기가 뜰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아무튼 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그림 보시면 그림에 대해 설명이 나와 있겠지만 이게 비행기의 익형이에요, 익형. 날개의 모습입니다. 그럼 위에는 이게 둥그렇죠, 그죠? 그 아래는 평평하죠. 그래서 이해된 이제 원리를 밑에서 내용 설명합니다. 자,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봅시다. 항공기 익형을 보면 그림 일과 같이 날개가 후연은 날개의 뒷부분이거든요. 뒷부분이 향해 휘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했죠. 휘어져 있죠? 이렇게 날개 뒤쪽을 향해서, 그죠? 비행기 뒤쪽, 그걸 후연이라고 합니다. 후미라고 한다고, 후미, 그죠? 후미. 지금 뭐예요? 표지죠? 뜻이 뭡니까? 다시 말하면 정말 고마운 표지예요. 다시 말해보니까. 그죠? 즉 항공기 날개는 상하대칭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하대칭은 뭐냐면 위하고 아래가 똑같았는데 알다시피 위에는 동그랗고 아래는 평평하잖아요. 그러니까 상하대칭이 아니죠. 상하 비대칭이죠. 그래서 비대칭 날개가 대칭 날개보다 양력을 만드는 데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이미 쌤이 아까 양력에 대해서 설명해버렸죠. 그렇죠? 양력은 이 이동하는 물체의 수직으로 향하는 힘이잖아요. 여러분 비행기가 갈 때 이 수직으로 향하는 이 양력 때문에 비행기가 오르는 거죠. 뜨는 거죠.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날개 모습이 되어야만 양력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대요. 이미 쌤이 아까 서류에 다 스포해버렸지만 봅시다. 왜 그런가? 항공기 날개가 휘어진 정도는 캠버를 통해 알 수 있대요. 캠버. 자, 캠버라는 개념 나왔죠, 새롭게. 여러분들 비문학에서 여러분이 알지 못한 새로운 개념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캠버에 대해서 뜻이 그 다음에 나오겠구나 하고 예측하면서 글을 읽어야 돼요, 자꾸. 아시겠죠? 캠버는 뭐냐면 날개에 내접하는 원의 중심을 연결한 선이, 그렇죠? 자, 우리 날개가 있으면 이 내접하는 이거 원이 있죠, 이렇게? 원이 있죠. 이 중심을 이어놓은 선이 있죠. 그죠? 이 선이 있는데, 연결한 선이 익현이라면서 이거 아래쪽인데, 그죠? 익현. 날개 입자의 현이니까 이제 선 현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날개의 형태겠죠. 이렇게 아래쪽. 그죠? 이 선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얼마 떨어지느냐를 보여주는 것으로 했죠. 이게 캠버라는 거죠. 캠버의 정의가 나죠, 정의. 즉, 캠버는 날개에 대접하는 원의 중심을 이은 선이 날개의 현과 익현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정도예요. 그럼 이 캠버가 클수록요, 날개가 많이 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어때요? 양력이 더욱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접 원 중심과 익현 사이 거리를 익현을 나눈 비율로 정의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캠버의 뜻을 나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날개가 휘어질수록 이 캠버가요 어떻게 커지는 거죠. 그죠? 수치가. 따라서 익현을 중심으로 상하대칭인 날개의 경우 내접 원 중심 연결한 선이 익현과 일치하기 때문에 캠버가 0%는 거예요. 0%.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행기 날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상하가 대칭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건 이제 내접하는 원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어도 있잖아요. 이 익현과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건 똑같죠? 길이가.
길이가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0%가 되는 거예요. 캠버가.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양력을 얻기 힘들겠죠. 그죠? 네. 여러분이 이 단락에서는 지금 익형과 캠버, 즉 날개의 익형, 날개의 모습은 위에는 둥그러운 유선형으로 둥그렇고 아래는 평평하다라는 것과 이 날개 내립하는 원을 그렸을 때 그 원의 중심을 이은 게 캠버 원의 중심을 이은 선과 이 익현과 어떤 떨어진 정도, 그죠? 그래서 이제 떨어진 정도를 해서 이 길이로 나눈 거 있잖아요. 그건 이제 캠버라고 하는데 이 캠버가 이제 0% 되면 상하 대칭이니까 아무래도 부력이란다. 이 양력을 얻기가 힘든 것이죠. 네. 날개 뒤에 공기 흐름을 그린 선을 흐름선이라고 하며 했죠. 아까 이제 공기 흐름선이라고 하며 흐름선 공기 흐름이 날개에 막혀 정체점인 정체점 경계로 날개 위아래 난다 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날개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날개 단면도인데 여기서 이제 공기가 이렇게 흘러오는 거죠. 흘러오게 되면 이 공기의 흐름을 그리는 게 흐름선인데 이렇게 이제 흘러가겠죠. 이렇게 날개가 이 흐름선이. 그러면 공기의 흐름이 날개에 막힌 정체점인데 이제 막히겠죠. 이게 막히면 이게 정점이게. 정체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날개 위아래 나뉘어져야 돼요. 날개 위쪽과 아래로. 근데 정체점 위쪽으로 오는 공기는 날개가 상승했다 하강하는 커브를 그리죠. 어떻게 해요? 상승했다 하강했잖아요. 이 커브를 그려요. 커브를 그리는데 또한 정체점에서 위아래 남긴 공기는 날개 다시 만나지 않으며 했죠. 윗면을 흐르는 공기가 통과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정점 기준에 해갖고 위쪽으로 흐르는 공기가 아래쪽으로 흐르는 공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날개 끝부분에서 같이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위로 흐르는 공기가요, 이 상승했다 떨어지면서잖아요. 엄청 빠르게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이것보다 이 위쪽이 공기 속도가 빨라요. 아까 선생님이 서두에 말했잖아요. 날개 위쪽이 더 공기가 빠르다고 했죠. 날개 아래쪽보다. 그러다 보니까 날개 위쪽의 공기와 아래쪽 공기가 당연히 만날 수가 없죠. 날개 뒤쪽에서. 그 말인 거고요. 또한 밑면을 흐르는 공기가 통과한다. 공기 흐름에 생기는 압력인 동압이 맞죠? 공기 흐름이 없을 때의 압력인 정압이었죠. 이 동압, 정압. 여러분 비문 나갈 때는 한자를 많이 하면 좋아요. 동압 뭐예요? 이거 움직일 동이고 정은 정자의 정자죠. 그러니까 움직이는 압력과 멈춰있는 압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공기가 흘러갈 때 생기는 압력이 동압이고 그 다음에 공기 흐름이 없을 때가 정압이에요. 근데 이런 흐름 합이 일정하대요. 일정하기 때문에 정점에서는 동압이 0이 돼요. 그죠? 정체됐으니까 공기가 막혔으니까 그때는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동압이 0이고 이 정압은 주변의 기압보다 높아지게 되겠죠. 그죠? 왜냐면 이 동압과 정압의 합이 아까도 말했다시피 일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 동압이 0이 되면 정압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이제 그냥 동압 날개 위쪽에서 날개에 가까워질수록 정압이 낮아지는 기압 경도, 즉 그에 따른 기압차 변화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이게 날개에 가까워질수록 있잖아요. 날개에 가까워질수록 이 정압이 낮아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날개에 이제 멀어질수록 이제 정압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따른 기압과 차율 변화를 형성한다 했죠. 다음에 날개 아랫면의 압력은 윗면과 달리 큰 변화가 없어요. 그게 평평하니까. 그래서 따라서 정압은 날개 아랫면보다 윗면이 낮기 때문에, 그죠? 압력 차이에 의해서 아래에서 위로 들어올리는 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이 개념이 좀 어려운데 날개 쪽이 흘러가고 있죠. 공기가 흘러갈 때 이 동압이 0이 되기 때문에, 정점이 0이 되기 때문에 0이 되어서 정압이 주변의 기울기보다 높아져요. 그렇죠? 정지한 압력이, 마찰 압력이 어떻게 보면 더 세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날개 위쪽에서 이제 날개에 가까워질수록, 날개에 가까워지게 되면요, 그러면 이제 정압이 낮아지게 돼요. 동압이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그걸 일단 기압의 차율 변화를 형성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날개 위쪽에서 날개에 가까워지지 않으면 그때는 정압이 어때요? 높아지죠. 정지 압력이. 근데 이 날개에 가까워지면 정지 압력이 낮아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압차 변화를 형성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양립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또 설명이 나오네요. 왜 날개 윗면에서 기압 경도가 발생할까라는 거죠. 아까 말했다시피 날개에 가까워질수록 정압이 더 낮아지는 거냐는 거죠. 커브를 원동의 일부러 보면 공기의 날개를 따라 커브를 그리면 공기를 항상 커브를 좀 향하게 하는 힘, 즉 구심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날개가 이렇게 있으면 있죠. 그럼 이제 공기가 올라갔더니 커브를 그리잖아요. 그럼 이제 공기가 이 중심점, 커브 중점을 향하는 그 구심력이 필요해요. 구심력. 이게 커브를 돌려요. 안 그러면 튀겨 나가버리거든요. 이게 우리가 그 자전거를 타고 가잖아요. 커브를 돌잖아요. 그거 어떻게 돼요? 커브를 돌 때 몸을 이 커브 쪽으로 틀어야만 자전거가 안 쓰러져요. 근데 이 커브를 돌 때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하는데 바깥쪽으로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튕겨 나가버려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 커브를 돌려면, 이렇게 커브를 돌리면 이 커브 중심점을 향하는 구심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기울이죠. 우리 오토바이 같은 몸을 기울이고, 자동차는 우리가 커브를 되게 기울이고, 그렇죠? 우리가 커브 돌리는 쪽으로 기울이게 되는 게 그게 구심력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구심력을 무시해버리면 이제 차든지 뭐 이렇게 자전거라든지 쓰러지거나 흔들리거나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인데, 이 공기도 마찬가지예요. 공기도 이렇게 날개가 있으면 이렇게 커브를 됐잖아요. 구심력에 의해서 있잖아요. 커브를 돌고 싶어 하는데, 그죠? 그 내용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커브를 통해 기울여서 구심력을 만든 자전거 달리 공기는 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커브 바깥쪽과 안쪽에 압력차를 만들어서 구심력으로 활용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커브 바깥쪽의 압력이 어떻게 했어요? 높아야겠죠. 그리고 여기 낮아야겠죠, 압력이. 그렇죠? 그래야지 이쪽으로 높은 데서 낮은 데서 이렇게 압력이 흐르면서 이게 이제 구심력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 기압이 높고, 여기 기압이 낮아요. 그죠? 키만 자가 달리 공기 기울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되는 거고. 그래서 구심력을 하는 거다. 날개 윗면에서 멀어질수록 커브가 완만해지기 때문에 날개 윗면의 기압이 가장 낮겠죠. 아까 위쪽은 이제 낮겠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 날개 윗면에서 멀어질수록 기압이 높아지는 기압 경고가 형성되는 거죠. 그죠? 날개 윗면의 기압이 가장 낮고 날개 윗면에서 멀어질수록 기압이 높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낮잖아요. 지금 여기가 기압이 낮잖아요. 여기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죠. 이 낮아야만 높이는 낮은 대로 이렇게 구심력이 작용하니까 이제 그 말인 거죠. 그래서 기압 경도는 선생님, 기압 경도라는 것은 기울어진 정도예요. 왜 기압을 이렇게 치우치냐 이거죠. 그건 이제 구심력을 위해서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위에 나왔던 날개에서 왜 가까워질수록 정압이 낮아지는 거냐면, 이 압이 낮아지냐면 이 커브를 돌기 위해서, 즉 구심력을 위해서 낮아지는 거죠. 또 날개를 통해하는 공기의 속도, 즉 위속을 살펴보면 구심력에 의해서 기압 경도가 형성되는 영역에 공기가 들어가는 경우 진행 방향의 기압이 낮으므로 공기는 뒤에서 밀리는 형태로 가속돼요. 왜냐면 기압이 낮아야지 커브를 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에서는 이 기압이 높겠죠. 그죠? 뒤에서 공기 기압이 높으니까 밀어내는 거예요, 공기를. 그래서 공기가 더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속되는 거죠. 그래서 공기가 가속되면 동압이 높아지게 되겠죠. 움직이는 압력이니까. 그 정압이 좀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위에서 나왔다시피 그 날개에 가까워질수록 정압은 낮아지고 동압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즉 암차 유속을 변화시키고 유속의 변화는 암차를 유지하는 상호작용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죠? 압력 차이 때문에 이제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속도가 빨라지면 압력이 낮아지게 돼요. 그게 베르니의 원리죠. 그럼 이제 날개 위쪽은 유속이 빠르잖아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러니까 이제 그 압력이 낮고 밑에 쪽은 평평하니까 압력이 높죠. 그러니까 이제 압력이 높은 낮은 데를 또 밀어 올리니까 양력이 발생하니까 이제 비행기가 또 오른다 이겁니다. 양력을 발생해 날개의 조형 공기의 흐름은 익형뿐 아니라 그림 위에 표시된 것 같이 날개가 공기를 받아들이는 각도인 받음각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받음각인데 이때 양력교시 동합 날개 면적의 곱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러므로 그죠? 인과의 표지, 원인과 결과의 표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인 때문에 양력은 동압, 움직이는 압력과 날개 면적에 비례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 양력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 동학 움직이는 압력이 있죠. 그 날개 면적의 비례한데 날개는 넓을수록 있잖아요. 이 양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동학과 날개 면적이 일정하더라도 익형과 받음각에 따라 변하는데 익형 받음각에 따르면 날개 날개 특유의 수치가 양력 계수이기 때문이에요. 받음각이 증가할수록 양력 계수는 커진다는 것이죠. 받음각이 증가할수록 양력 계수가 더 커진다는 것은 양력이 세진다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닙니까? 왜냐면 이 각이 높으면 높을수록 여러분 경사 것이 더 세지니까 기압경도 많이 발생하고 또 공기의 유속도 빨라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는 흐름선의 커브가 커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날개 후방에서 하강각도가 커지기 때문이다. 바로 나오네요. 그렇죠? 이유가 하강각도가 커진다는 것은 유속이 빨라지는 거죠. 그럼 압력이 높지 않아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하지만 받음각이 특정 각도 이상이 되면 그렇죠? 하지만 했습니다. 이 대조표지요. 받음각이 특정 각도 이상이 되면 공기의 날개 힘에 따라 흐를 수 없게 되겠죠. 왜냐면 그 받음이 너무 커버리잖아요. 그러면 공기가 이제 그 저항을 받아가지고 있잖아요. 흘러갈 수가 없어요. 그냥 막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받음각이 이제 일정 정도까지만 됐을 때 양력이 최대되는 거죠. 너무 받음각이 높아지게 되면 공기가 이제 완전히 100% 저항이 돼버리니까 흘러갈 수 없는 거죠. 일단 공기는 흘러가야 돼. 커브를 펴서 흘러가야 돼. 그죠? 오래 날개 힘에 떨어져가는 박리가 시작되기 때문에 자, 대공기가 날개 힘에 따라 흐를 수 없게 되고, 그죠? 아까 선생님 말했던 것처럼 공기가 날개 힘에 떨어져 나가는 박리가 시작되기 때문에 양력 계수는 이때부터 완만하게 커진다는 거죠. 그 박리라는 건 뭐냐면 이게 떨어질 박자예요. 그죠? 이게 공기가 떨어 나가버리는 말이에요. 그죠? 그 박리의 공기가 기체 뒷부분에 닿아서 기체 전체를 전용시키는 버핏이 발생합니다. 막 비행기 흔들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받음각을 더 늘리면 양력계수 최대치의 이름의 감소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힘에 비례하여 비행기로 반대 방향을 정하는 항력도 급증함으로 항로를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하고 실속은 뭐냐면 속도를 잃는다는 거죠. 속도를 잃는다 는 거죠. 그래서 받음각과 양력계수 관계를 나타내는 곱셈인 양력 공식을 통해서 이러한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받음각과 양력계수 관계는요, 이 정비례하는데, 그죠? 정비례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면, 이게 이제 S축이 이제 받음각이고, Y축이 양력계수라면, 우리 일정 부분은 받음각이 커질 수 있잖아요. 양력계수가 높아져요. 근데 일정 부분이 지나게 되면 이게 이제 점이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완만해지면서 이제 정비하지 않고, 그죠? 그래서 곡선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죠. 그죠? 양쪽에서 이제 완만해진다는 거죠. 그런 내용도 있고, 익형은 라이턴이 처음으로 날개를 굽힌 데서부터 시작해서 더욱 진화해왔대요. 라이턴도 말하시죠? 네, 비행기 발명가들. 익형의 변천, 즉 날개 형태의 변천은 항공의 발전 그 자체가 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글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여러분 비행기가 뜨는 원리는 양력 때문에 발생합니다. 양력. 그렇죠. 그래서 비행기 위쪽으로 흐르는 공기가 더 빨라진다는 거고 비행기 아래쪽으로 흐르는 공기가 유속이 느려요. 그러니까 위쪽이 속도가 빠르니까 압력이 낮아지는 거고 밑에는 위쪽보다 속도가 느리니까 압력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게 돼 있어요. 아까 풍선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비행기가 수직으로 가 있는 양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행기 뜬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그러면 이제 왜 위쪽이 공기가 빨라지냐라는 거죠. 그 이유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비행기가 이제 그 비행기 옆으로 흐르는 공기가 이제 정지점을 지나게 되면 빠르게 이제 이 커브를 돌아요. 커브를 도는데 이 공기가 커브를 돌면서 있잖아요. 공기는 꺾어질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자전거와 달리 위쪽은 압력이 높게끔 그 비행기하고 가까운 쪽은 압력이 낮게끔 만든다는 거죠. 그래도 높은 데서 아래로 하면서 누르니까 그럼 이제 공기가 이 커브를 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위에서 누르는 압력에 의해서 커브를 돈다는 거예요.
이게 비행기가 가까워질수록 압력이 낮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압력이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유속은 빨라지거든요. 공기 속도 빨라지는 거예요.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비행기의 위쪽 부분은 압력이 낮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그 내용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비행기가 왜 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엄마 아빠 비행기가 왜 뜨냐면 양력 때문이야. 즉 비행기가 익형 날개 형태가 위쪽은 구부러져 있고 아래는 평평한데 위쪽 구부러져 있다 보니까 경사 지점에서는 공기가 빠르게 이제 내려가게 돼, 흘러 내려가게 돼. 그러니까 베르누이의 원리에 의해서 속도가 빨라지면 압력이 낮아지지. 그리고 밑에는 평평하니까 압력이 일정하단 말이야. 그래서 위쪽보다 속도가 일정하니까 압력은 더 높은 거지. 그러니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또 이동하는 그 원리가 베르누이 원리니까 결국은 이제 이 비행기의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그 공기가 이동하는 힘 때문에 공기가 이제 비행기를 받치게 되는, 떠오르게 하는 그런 양력이 작용한다는 거다라고 설명하면 이제 비행기가 뜨는 원리를 여러분이 잘 설명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여러분이 다양한 개념들을 들었는데요. 오늘 꼭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개념이냐면 첫 번째가 양력입니다. 양력은 정말 중요한 물리력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양력을 꼭 알아주세요. 유체의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입니다. 그 양력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베르누이의 원리는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압력이 낮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공기는 압력이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 이런 개념만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려면 오늘 항공기가 어떻게 뜨는지 항공기 역학에 대해서, 비행기 역학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